희귀암 속에 국내 발생은 적지만 치명적인 암들. 매년 우리나라에서 23만 명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단 1%만이 앓게 되는 의사조차 생소해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이유로 치료법 개발이 늦어지고 환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숨겨진 암들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희망의 실마리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희귀암이란 무엇인가? 희귀암. 이름부터 섬뜩하게 들리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귀암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암살자 같습니다. 조용히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위암, 폐암, 유방암과 달리 희귀암은 연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6명 미만인 암을 말합니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 아닌 암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는 2년 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희귀암인 복막 중피종 진단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암은 이미 3기로 진행되어 있었죠. 희귀암의 정의와 국내 발생 현황. 국립암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전체 암의 약 20%가 희귀암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5명 중 1명꼴로 희귀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희귀암 환자는 약 4만 6천 명. 이들은 각자 다른 종류의 희귀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희귀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연구 투자가 부족하고 전문의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며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희귀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일반 암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조기 발견의 어려움, 치료 옵션의 제한, 전문 의료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자들을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희귀암 진단을 받은 후 전국의 대학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죠. 주요 희귀암 종류 소개. 희귀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현재 의학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희귀암만 해도 200여 종이 넘습니다. 뼈에서 자라는 골육종부터 시작해서 혈관에 생기는 혈관육종, 신경에서 발생하는 신경섬유종, 그리고 복막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생기는 악성 중피종까지. 각각의 희귀암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계인과 같습니다. 증상도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다르며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요. 어떤 희귀암은 10년 넘게 천천히 자라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가장 흔한 희귀암으로는 위장관 기질 종양, 연부조직 육종, 골육종, 악성 중피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중피종의 특징과 증상. 악성 중피종은 희귀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입니다. 주로 성면 노출과 관련이 있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성면에 노출된 후 20년에서 50년이 지나야 발병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 성면에 노출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감기나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죠. 대구에 사는 52세 이모 씨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한 갈비뼈 통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지만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흉막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악성 중피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진행 속도입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에 불과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 미만이며 대부분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면역 항암제의 등장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 중 일부에서 면역 항암제로 인한 종양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투병한 것으로 유명해진 희귀암입니다.
일반적인 췌장암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췌장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며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이 암의 특징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독특한 증상들입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면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잃음이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가스트린을 많이 분비하면 심한 위궤양과 설사가 발생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45세 최모 씨는 몇 년간 원인 모를 저혈당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내분비내과를 찾아다녔지만 당뇨병 의심 진단만 받았을 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부 CT에서 우연히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면서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종양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된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같은 특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육종과 연부 조직 육종. 골육종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뼈의 악성 종양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무릎 주변, 어깨, 골반에서 주로 발생하며 처음에는 성장통이나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17세 고등학생 김모군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김군은 무릎 통증을 운동 부상으로 생각하고 몇 달간 파스와 찜질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밤에도 계속되고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병원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다리를 보존하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연부조직 육종은 근육, 지방, 혈관, 신경 등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전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팔다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통증 없는 덩어리로 시작되어 많은 환자들이 지방종이나 단순한 혹으로 오해합니다. 40대 회사원 정모 씨는 허벅지에 달걀 크기의 혹이 생겼지만 1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혹이 점점 커지면서 병원을 찾았고, 조직 검사 결과 고등급 연부조직 육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혈관 육종과 림프관 육종. 혈관 육종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생하는 극히 드문 악성 종양입니다. 전체 육종의 1%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희귀하지만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주로 피부, 유방, 간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단순한 혈관종이나 타박상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60세 여성 한모 씨는 두피에 보라색 반점이 생겼지만 단순한 나이 반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점이 점점 커지고 궤양이 생기면서 피부과를 찾았죠. 조직 검사 결과 혈관 육종으로 진단받았고, 이미 목림프절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림프관 육종은 림프관 내피세포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희귀암입니다. 주로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이 오래 지속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의료진도 방심하기 쉬운 암이에요. 유방암 생존자인 55세 박모 씨는 수술 한쪽 팔에 만성 림프 부종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팔에 보라색 결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했지만 결절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림프관 육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귀암 진단의 어려움과 중요성. 희귀암 진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진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의들도 희귀암을 직접 진료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거나 진단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희귀암 환자들의 평균 진단 기간은 일반 암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죠.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조모 씨는 복부 통증으로 1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CT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시행한 PET-CT에서 복막에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고, 복막 생검을 통해 희귀암인 복막 중피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진단의 정확성도 문제입니다. 희귀암은 조직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병리학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국외 전문기관에 조직을 보내서 확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법과 최신 연구 동향. 희귀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옵션의 제한입니다. 환자 수가 적다 보니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렵고, 따라서 근거 중심의 표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희귀암 환자들은 유사한 일반 암의 치료법을 변형해서 적용받거나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희귀암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의학과 면역항암제의 발전이 희귀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밀의학은 환자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희귀암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임상시험이 어려웠지만, 유전자 변이를 기준으로 하는 바스켓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옵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골육종 환자 이모군의 경우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종양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특정 표적 치료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치료제 사용 후 종양이 현저히 축소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면역항암제 역시 희귀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불안정성이 높거나 종양 변이 부담이 높은 희귀암 환자들에서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귀암 환자 지원과 관리 방법. 희귀암 환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자 커뮤니티도 찾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희귀암 환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암 전문 간호사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또한 희귀질환재단과 같은 민간 단체들도 희귀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 모임, 전문의 초청 강연, 치료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희귀한 암이라고 해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있고, 이들과의 정보 교환과 정서적 지지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희귀암 진단은 환자는 물론 가족 전체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과 검진. 희귀암의 조기 발견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초기 증상도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지속되는 피로감, 만져지는 덩어리, 변하지 않는 통증 등은 희귀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희귀암은 유전적 소인이 강해서 가족 중에 희귀암 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위장관 기질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유전자 검사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복부 CT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형에게서도 작은 기질 종양이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희귀암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희귀암의 예방은 일반 암 예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면, 벤젠, 방사선 등 알려진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업적으로 이런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면역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변화를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비록 희귀암일 확률은 낮지만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희귀암은 분명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희귀암이라는 진단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